앞서는 저희가 차기 대권 주자들 지지율을 살펴봤다면요.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제 마쳤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.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결과 대통령 관련 지지율 하나가 나왔습니다. 장현주 변호사님. 네. 24%인데 네. 수치가 말해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오늘 이제 24%라는 수치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앞다투어 보도를 했는데요. 그 제목들이 87년 개헌 이후에 취임 2년 지지율 최저 기록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. 예. 그만큼 이 24%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, 특히 대통령이 취임이 2주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. 국민들께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. 그런데 특히 두 가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지난 4월 10일 총선이 있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총선 이후에도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. 예. 분명히 지난 총선에서의 민심은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것,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일 텐데요. 그런데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지만 그 예.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성적표를 주지 않는 이유는 결국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 때문일 것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정적 평가 중에는 아직도 소통 미흡, 불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. 결국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 총선 이후에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는 많이 표명을 하셨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소통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 방향 그리고 여야 협치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. 24%라는 걸 아까 장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취임 2주년을 맞은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최저치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.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뭐 이렇게 따지면 67%인데 한 4명 가운데 1명만 일단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셈이고 다음 화면을 볼까요? 취임 2주년을 맞췄을 때도 87년 이후 최저치 혹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봤을 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일단 낮다. 뭐 여론 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근데 일단 어제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여론조사는 바로 반영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어제 대통령이 부인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. 이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그러니까 뭐 아마 대통령실은 이 상황들을 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다들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진작 안 했을까? 왜 이런 회견을 왜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이 뭐 종이 한 장 없이 72분 동안 다 일일이 다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을까라는 데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.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대통령이 사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부 참모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. 그런 표현을 사전 회의에서 쓰기로 그가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. 근데 좀 더 알아보니까 아마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송구라는 말이 있고 사과라는 말이 있는데,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송구와 사과 중에서 뭘 할 것이냐를 두고서 조금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특히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아마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예.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현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지난 2월 달만 하더라도 대담 때는 그냥 아쉽다 뭐 이 정도만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나 이 특검법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국민들 시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. 그래서 명시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사과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아마 이야기가 내부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게요. 뭐 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나갔던 뭐 한동훈 전 위원장 둘러싼 뭐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걸까요? 뭐 저 가운데는 지금은 반 한동훈 연대 할 때가 아니고 총구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눌 때가 아니고 국정을 잘 꾸리고 그리고 보수가 단합해서 뭔가 이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현실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른바 반 한동훈 연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지금 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알겠습니다.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금 연동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. 친윤 간의 갈등, 이 원내대표 불출마 여부를 두고 이철규 의원, 배현진 의원의
공방, 점입 가경입니다.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.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, 이번에. 그래. 네, 다치세요. 그래 맞아. 안 하는 걸로.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.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. 할 말이 없어요. 그리고 네. 나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요란이 소란스러운 때가 들리네. 아니, 그거 몰라요. 그 저게 아니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아니 그분이 조선 의원이 뭐 저기 뭐야 정치 신인인가요? 아니죠. 그러니까 됐어요. 혹시 그 뒤로 배현진 의원이랑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됐어요. 그냥 저기 전부 다들 그 이성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. 모르겠어요. 이철규 의원이 오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다 같이 한국말을 했는데 물론 뭐 납득 안 되고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글쎄요. 지금 뭐 윤 대통령과 좀 다르게 반대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친윤들 뭐 찐윤 모르겠고 계속 싸우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봉합이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좀 되긴 돼야 될 텐데요. 그러니까 이게 화불단행 설상가상 이런 그 사자성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이제 원내대표가 과연 지금 같은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당을 제대로 이끌 때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철규 의원이면 굉장히 중진급 의원 아니겠습니까? 그다음에 굉장히 실세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의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받을 그런 행동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초래가 될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라디오에서 말한 건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 정치 시작도 안 한 초선의 당선인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회자가 됐는데 글쎄요 뭐 갈등이 봉합 표면적으로 된 듯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이제 장악력과 연관된 친윤의 분화 짧게 만나봤습니다.